여러분은 왜 어떤 사람들은 나이 90이 넘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일찍 힘들어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그건 단순히 유전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매일 하는 일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삶을 조용히 단축시키거나 노화를 더 힘들게 만드는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90이 넘어서도 편안하게 사는 것이라면 피해야 할 6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화를 가속화하고 몸을 약하게 하며 나이가 들면서 일상 루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가장 흔한 라이프스타일 실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간과되는 건강 루틴부터 무해해 보이는 식습관까지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이 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또는 예방 가능한 어려움에 직면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실수들 중 일부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이를 인식하게 되면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실수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 해로움을 알지 못한 채 저지르는 것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리가 마치면 여러분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활동적이고 집중하며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장. 나이가 들면서 힘과 유연성을 소홀히 하기 많은 노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느려지는 것이 나이가 드는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지만 힘과 이동성 훈련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한 근육, 뻣뻣한 관절, 그리고 나쁜 균형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종종 너무 적은 움직임의 결과입니다. 힘과 유연성을 기르는 것을 피할수록 독립적으로 지내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몇 분 이상 걷기 같은 간단한 행동들이 점점 더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육 손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30세가 지나면 사람들은 근육량의 약 3%를 매 10년마다 잃게 됩니다. 70세나 80세가 되면 이러한 손실로 인해 일상생활이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한 다리와 나쁜 균형은 넘어질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는 노인들 사이에서 부상과 병원 입원의 주요 원인입니다. 74세의 나미루 씨는 한때 활동적이었지만 은퇴 후 운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걷고 정원을 가꾸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지고 긴 산책 후에는 피곤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러그에 걸려 엉덩이를 다쳤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약해진 근육이 그의 뼈를 다치기 쉽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작아야 할 넘어짐이 긴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결코 완전히 다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저항 훈련을 지속하는 노인들은 심지어 가벼운 중량, 저항 밴드 또는 체중 운동을 통해 실제로 혜택을 봅니다. 그들은 더 쉽게 움직이고 균형이 좋아지며 부상의 위험을 줄입니다. 스트레칭이나 부드러운 관절 운동 같은 유연성 운동도 뻣뻣함을 예방하고 몸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운동을 한 적이 없더라도 의자 스쿼트, 다리 들어올리기 또는 기본 스트레칭 같은 것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걷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 몇 회의 힘과 이동성 운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에 강하게 지내는 것은 독립적으로 지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립성은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 장,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하지 않기 건강한 식사를 할 때 많은 노인들이 설탕 줄이기, 소금 줄이기, 칼로리 조절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화를 위해 가장 간과되는 영양소 중 하나는 단백질입니다.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단백질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운동선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육을 만들고 몸의 조직을 복구하며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서 근육을 잃습니다. 몸이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을 사용하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식욕이 줄거나 치아 문제, 소화 문제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이 중요한 영양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약한 근육, 느린 회복, 그리고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단백질이 부족해져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하지 않은 소스에서 오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백질 쉐이크나 대량의 고기를 먹으면 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지방이 많은 가공육에서 오는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단백질의 종류도 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76세의 장혜선 씨는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고기가 노인에게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했지만 계란, 두부, 생선 같은 다른 좋은 단백질 식품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약해지고 피부가 얇아지며 작은 부상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그녀의 단백질 수치가 너무 낮아 근육 손실과 면역 저하를 일으켰다고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친구인 78세의 구용환 씨는 반대로 갔습니다. 그는 단백질에 대해 배우고 매일 많은 양의 붉은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아지는 대신 그는 피곤하고 소화 문제를 겪었으며 신장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선, 닭고기, 콩, 견과류 같은 음식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체중 킬로그램당 1에서 1.2g의 단백질을 목표로 하여 하루에 고르게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처도 중요합니다. 계란, 유제품, 콩류, 저지방 육류, 견과류가 모두 좋은 선택입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나이가 들면서 강하고 이동 가능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세요. 아직 함께하고 계시고 이 부분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2번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유용하고 사려 깊은 콘텐츠를 계속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계속 진행해 볼까요? 3번째 장,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기,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단축시킬 수 있는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는 식사나 운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고립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많은 이들이 은퇴, 오래된 친구를 잃거나 단순히 관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다른 사람들과 단절됩니다. 처음에는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에 15개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는 기억 상실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심장병과 조기 사망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입니다.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 서로가 보이고 지원받으며 정신적으로 활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노인들은 종종 우울증,
정신적 퇴화, 그리고 더 빠른 신체적 노화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주변 세계와의 연결이 끊어질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75세의 안준석 씨는 한때 직장 생활을 하며 풍부한 사회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조용한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줄어들며 식욕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의사는 외로움이 그의 뇌와 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그가 눈치채지 못한 채 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그의 이웃인 78세의 마은주 씨는 관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걷기 모임에 가입하고 매주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날카롭고 더 행복하며 또래들보다 신체적으로 강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진 노인들은 더 나은 뇌 기능,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강한 면역 체계를 누립니다. 그렇다면 고립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비록 사회적이 되고 싶지 않더라도 연락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오랜 친구와 다시 연락하거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그룹에 가입하세요. 자원봉사, 독서클럽에 가입하거나 단순히 영상통화로 연락을 유지하는 것 등 모든 단계가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기술 덕분에 거리 때문에 연결이 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만큼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90이 넘어서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관계를 키우는 것은 단순한 좋은 생각이 아니라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강한 사회적 습관이 있더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건강에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는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볼까요? 네 번째 창.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건너뛰기 많은 노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몸이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고혈압, 당뇨병, 심지어 일부 암과 같은 많은 심각한 건강 문제가 명확한 증상 없이 조용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여러분이 아프지 않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입니다. 너무 자주 노인들은 뭔가 잘못되기 전까지 의사를 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건강했기 때문에 의료 방문이 필요 없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때는 이미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은 수년 동안 눈치채지 못하고 혈관을 해치며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히 뼈를 약화시켜 단순한 넘어짐으로 인한 심각한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72세의 류병철 씨는 약을 한 번도 복용한 적이 없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의사를 만나지 않았고 항상 괜찮으니 왜 가야 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아침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진단되지 않은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걷기 위해서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았다면 의사들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삶을 변화시키기 전 간단한 조치로 치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친구인 75세의 장혜선 씨와 비교해보세요. 그녀는 건강하다고 느낄 때도 매년 검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정기 혈액 검사에서 조기 당뇨병의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식단과 운동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당뇨병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그녀는 조기에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합병증도 없으며 후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훈은 무엇일까요? 최소한 노인들은 혈압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당뇨병 및 뼈 건강 검진을 포함한 연례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대장 내시경이나 유방 촬영술과 같은 암 검진을 건너뛰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꼭 검사를 받으세요. 간단한 검사가 여러분을 몇 년간에 피할 수 있는 고통이나 자유상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청하고 계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4번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지침을 계속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속 진행해 볼까요? 5번째 장. 나쁜 수면 습관과 불규칙한 휴식. 많은 사람들은 수면이 줄어드는 것이 나이가 드는 일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좋은 수면은 여러분이 젊었을 때만큼 70대와 80대에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노인들이 나쁜 수면 습관에 빠져 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자주 깨거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방해하는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몇 번의 불면의 밤은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노화를 가속화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기억 상실과 혼란의 위험을 높입니다. 수면은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노폐물은 제거되지 않으면 기억 문제와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이 없으면 몸은 회복하기 어려워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며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80세의 한승연 씨는 항상 잠이 얕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그녀는 밤에 여러 번 깨고 4시간 이상 자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에 따라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는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불안해지며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나중에 지속적인 수면 부족이 그녀의 뇌에 손상을 주고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친구인 78세의 안준석 씨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수면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고 잠자기 전 밝은 화면을 피하며 저녁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여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매일 맑은 정신으로 잘 쉬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와 80대의 노인들은 질 좋은 수면을 7에서 8시간 취하는 경우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수면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는 몸이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세요. 이들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독서나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같은 이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통증, 호흡 문제, 불안으로 인해 잠을 잘 자지 못한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나쁜 수면은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 마음에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6번째 장. 일상 습관을 바꾸지 않고 약물에 의존하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약 하나, 콜레스테롤 약 하나, 관절통 약 하나, 그리고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한 몇 가지 약이 늘어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약물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이러한 약물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는 일상 습관의 힘을 간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약물은 필수적이지만 너무 많은 약물은 원치 않는 부작용, 위험한 상호작용,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 지속적인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요 위험은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다약제 사용입니다. 너무 많은 약물을 혼합하면 어지러움, 기억 문제, 피로, 심지어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은 나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필요한가? 라고 묻는 것을 잊습니다. 때때로 새로운 약이 다른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추가되며 이는 더 많은 해를 초래하는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79세의 안준석 씨는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피곤하고 약해졌고 의사는 그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또 다른 약을 추가했습니다. 그 후 위장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약이 추가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매일 7가지의 서로 다른 약을 복용하게 되었고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새로운 의사가 그의 사례를 검토하고 많은 증상이 사실은 약물의 부작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은 영양, 매일 걷기, 그리고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로 안준석 씨는 여러 약물을 중단하고 몇 년 만에 가장 건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편 80세의 황보라 씨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와 함께 자연적인 해결책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심장에 좋은 식단, 규칙적인 신체 활동, 그리고 호흡 운동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그녀는 여전히 몇 가지 중요한 약을 복용했지만 건강한 변화를 미리 만들어 불필요한 처방을 피하고 몸을 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의사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검토하고 줄이거나 건강한 습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기본에 집중하세요. 잘 먹고 몸을 움직이고 깊이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질문하고 옵션에 대해 배우고 건강 여정을 스스로 통제하세요.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줄어들수록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분의 몸이 더 자유롭고 완전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함께하고 계시고 이 조언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6번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지혜롭고 평화롭고 강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계속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계속 진행해 볼까요? 마지막 생각. 이제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6가지 중요한 실수를 살펴보았으니 여러분의 일상 습관을 잠시 반성해 보세요.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건강, 행복 또는 평화로운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 90이 넘어서도 잘 사는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매일 명확하고 배려 깊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움직임과 힘 훈련을 건너뛰고 잘못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고 건강검진을 무시하고 나쁜 수면을 취하고 약물에 너무 의존하는 것. 이러한 모든 부분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벼운 산책을 추가하거나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건강검진을 예약하거나 매일 밤 휴대전화를 일찍 끄는 것 등 모든 작은 단계가 쌓입니다. 잘 나이 드는 것은 시간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의미 있고 삶이 가득한 해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오늘, 내일이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한 가지 배운 점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중요하며 여러분의 글을 읽는 것이 저희가 계속해서 안내하고 격려하는 영상을 만드는데 영감을 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소중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사려 깊은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